네, 안녕하세요. 카진TV 이재림입니다. 오늘 이제 AMG 트랙데이인가 이게? 퍼포먼스 드라이브 데이. 퍼포먼스 드라이브 데이.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겁게 춤추자. 네, 이번 시승행사는 참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차를 살펴볼 시간이 넉넉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는 이런 미디어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승했던 AMG GT63S, 포매틱 플러스, 4도어 쿠페는 AMG 모델 안에서도 가장 과격한 룩을 갖고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GT63 같은 4도어 63 같은 경우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릴 텐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AMG가 자체적으로 1부터 100까지 개발한 네 번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SL 모델이 있었고, 옛날에 거링 SL이 있었고, 그 다음에 SL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쿠페 모델인 투도어 쿠페였던 GT가 있었고요. 이제 GT 4도어까지 네 번째 모델이고, 여기 보시는 이 전면에 세로 그릴, 이것도 GT에서 처음에 선보였었죠. GTR에서였던가 그랬었다가 이제는 아예 AMG 전용 그릴이라고 이름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불리고 있대요. 앞으로는 아마 AMG 모델들은 전부 이런 세로 그릴을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G바겐 G63 역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액티브 플랩이 들어가서 냉간 시에는 빨리 데피기 위해서 플랩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끔 돕고, 가열될 적엔 열려서 또 식히기도 하고, 고속에선 또 닫혀가지고 공력 성능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는. 그리고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벤츠 코리아 안에서 AMG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엔진을 그냥 부품으로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 정도 하시는지 예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4,500이요? 업입니다. 약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그래서 그만큼 좋은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좋은 엔진이다. 정말 엔진값 주고 차 사신 거예요?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영업직원들에게. LS1은 그럼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예요? 1억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2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차량들이 무엇이냐? GT63 4도어, E63, 그리고 S63 이렇게 세 모델에만 LS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C63 같은 경우는 아직 LS1을 사용합니다. 얘도 그리고 4도어 쿠페다 보니까 옆에서 봤을 경우에 GT를 좀 늘린, 휠베이스를 늘린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즘 이런 차들을 내놓는 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바로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 사실 AMG GT63S 포매틱 플러스 4도어 같은 경우는 M8 그란 쿠페랑 맞붙여야겠죠. 시장에서 포르쉐 파나메라와도 부딪힐 텐데, 포르쉐 파나메라도 터보 아니면 뭐 터보 S라든지 그렇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역시나 굉장히 광폭이 들어갔어요. 휠도 지금 AMG 전용 휠이고, 타이어는 시승차도 미쉐린 PS4S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 타이어 폭도 굉장히 앞뒤 사이즈를 달리해서 넓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얘는 지금 보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갔고, 이건 옵션일 거고요. 이 각도에서 봤을 경우에 확실히 가장 좀 볼륨감 있으면서도 센 좀 우아함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사다리꼴 쿼드배기는 AMG만의 어떤 상징이죠. 그냥 정지 상태에 있어도 그냥 빠박빠박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릴 법한 테일파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또 저 스포일러는 가변식이에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펼쳐지기도 하는데, 저게 단지 어떤 공력 성능만 올리기 위한, 다운포스만 발생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에어브레이크로도 기능을 합니다. 이 액티브 브레이킹. 그래서 저희 43 모델, 63 모델 둘 다 들어가는데, 43은 3단계로 지원해주는 반면 저희 63 같은 경우는 5단계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타 제조사들이 뭐가 더 좋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타 제조사들은 이 윙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은 다 다운포스만을 위해서 있겠죠. 근데 저희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좀 특별한 게, 만약에 운전자께서 급 제동을 하시거나 급 선회를 하실 때 이 뒤에 있는 이 날개가 뻥 하고 튀어나오면서 에어브레이킹 효과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고 좀 더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는 그 액티브 리어 윙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적에도 뒤에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숄더 라인이 굉장히 쭉 뻗었는데 이게 각이 지지 않고 살짝 우아하게 보여지고, 이 턴 시그널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에요. 주르륵 켜지는 것. AMG GT에서도 들어갔었죠. 트렁크는 짧은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 포드 쿠페에서 어떤 좀 아쉬울 수 있는 트렁크지만 얘는 골프백 3개 들어가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요건 이제 보통 요 급 모델들은 골프백 3개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트는 4개지만 3사람 태우고 골프백이나 보스턴백 넣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빠듯하게 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얘는 이제 슈퍼스포츠라는 새로운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엔진 부스트라든지 출력, 그리고 토크가 이렇게 표시되고 지포스까지 표시가 되고,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포매틱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이제 M5 신형에서 봤었던 것처럼 앞뒤, 그러니까 지금 4바퀴 굴림 방식인데 이거를 2바퀴 굴림 방식으로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근데 이번에 시승 중에는 못 해봤어요.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완전 풀 카본이 많이 들어갔죠. 이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또 저 전면에 대시보드 트림에도 다 카본이 들어갔고, 여기 양옆에 손 엄지 거리 하는 부분에는 다이나미카라고 그냥 일반 스웨이드 소재예요. 그 알칸타라 같은 거가 들어가서 어떤 땀이 났을 적에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어떤 레이싱 글러브 꼈을 경우에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립이 잘 나옵니다. 양쪽 스포크 3시 9시에 있는 스포크에 있는 멀티 버튼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GT스러운 모습을 강조하려고 한 거겠죠. 여기도 또 어떤 AMG 자부심, 이런 음각으로 된 그런 전형적인 AMG 스티어링 휠에서 봤었던 그런 장식이 있고, 이번에 이런 새로운 기능의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4시 5시에는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고, 7시 8시에는 DSC 끄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계기판에서 속도하고 RPM 뿐만 아니라 엔진 세팅, 그리고 기어 세팅, 그리고 AMG 다이내믹스 프로, 그리고 배기,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DSC를 켰는지 껐는지까지도 보여주죠. 또 송풍구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터빈을 형상화한 그런 송풍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는 얘가 이제 확실히 GT를 갖다가 문짝 2개만 더한 게 아니라 휠베이스를 상당히 늘렸어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휠베이스를 갖췄고, 무늬만 4인승이 아닌 차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연장이긴 한데, 시트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이내믹 셀렉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것저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구동력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또 회생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엔진은 지금 이제 토크와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요. 이건 계기판에서 이런 메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적용이 됐고, 슈퍼스포츠 모드가 생겼어요, 계기판에. 그리고 이제 시트는 고급스러운 쪽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풍까지 지원을 하고요. 가죽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떤 뭐 뻥뻥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전식 벨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위트를 넣진 않았습니다만, 아예 그냥 알루미늄으로 장식을 덧댔죠. 그리고 아펠터바 상징인 사과나무도 저렇게 헤드레스트에 엠보 처리해놨고, 그리고 얘는 도어 트림이 지금 우드긴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카본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급이 다르거나 같은 AMG GT63S에서도 이렇게 좀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부메스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얘도 8시리즈 구랑 쿠페와 마찬가지로 2열을 나눠놨어요. 완전히 독립시켜놨고, GT4도어답게 4인승인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2열을 접을 경우에 풀플랫은 아닙니다만, 여행 가방을 시트키에는, 아니면 뭐 레이싱 수트라든지 글러브, 헬멧, 부츠, 시트키에는 괜찮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보시면 센터 터널에도 지금 저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로는 어떤 차의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아니면 설정, 또 인포테인먼트, 온도 조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에 있는 덮개가 덮여 있어요. AMG GT4도 63 포매틱 플러스 뒷자리 서킷 시승기입니다. 이건 사실 시트 뒷자리 공간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앉아봤는데, 사실 걱정은 좀 되고요. 서킷에서 뒷자리 앉는다는 거가.
일단 공간만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괜찮네요, 제법. 그런데 이 시트가 확실히 좀 시트도 두껍고 이 안쪽으로도 도어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앞자리와는 다르게 뒷자리는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도 이 좌우를 완전히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컵홀더 덮개도 카본입니다. 거기다가 여긴 또 터치 방식으로 얘는 참 뒷자리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어떤지 한번 느껴볼게요. 일단 공간감이라든지 옆에 내다보는 이 시야, 거주성적인 부분에서는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 시트도 지금 일체형이잖아요. 헤드레스트나 이 전체가 일체형인 스포츠 시트인데 시야가 내다보기 뒷자리에서 보기에도 괜찮고요. 확실히 예상은 했지만 그리고 뒤쪽에서 어떤 그런 배기음은 훨씬 더 2열 승객이 가깝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크게 느껴진다기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거지, 크게 느껴지는 건 운전석이에요. 그런 어떤 울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GT4 같은 경우는 AMG GT4도 63 그냥 이 차는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이 레이서 드라이버가 느끼는 듯한 그런 느끼는 느낌을 그런 주행 질감을 모두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컨셉인데, 지금 이 운전석 뒤쪽에서도 어느 정도로 잘 느껴지는지 이건 더 느껴집니다. 신기하네요. 그래도 좀 세팅을 이 차가 시장에서 이제 부딪힐 차는 생각해보면은 파나메라에서도 터보 S 그리고 BMW M8 그란 쿠페가 될 텐데, 제가 M8 그란 쿠페는 이번에 타보지 못하고 M8만 타봤잖아요, 쿠페를. 그것과 비교하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M8 그란 쿠페도 M8 쿠페와 아주 비슷한 주행 성능과 동력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얘는 좀 더 선이 굵습니다. 선도 굵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파나메라와 비교를 하자면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는 어떤 두 대의 절대적인 성능만 놓고 본다면 파나메라가 좀 더 위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좀 조여진 듯한 느낌도 파나메라가 더 위. 하지만 그 AMG 63들 또 65도 마찬가지고 그 차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곳이 그런 엄청난 박력이잖아요.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좀 박력 어린 퍼포먼스, 그 부분에서는 얘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우위라고 하기보다는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르죠. 얘 이제 AMG GT63S 포매틱 플러스 시승을 하겠고요. 이건 이제 서킷에서 타서 이렇게 지금 서킷 주행을 준비 중이고요. 확실히 AMG 63은 이런 뒤에서 소리부터 다르죠. 저희 배기음 역시 굉장히 특별한데 굉장히 좋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AMG 빠들이죠. 저희 AMG 240 20명이서 이 배기음을 딱 듣고 괜찮네, 이거는 괜찮다 라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배기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D 하시는 분들이 약 70개 정도의 소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테스팅 할 때마다. 그래서 고객이 좀 더 원하는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개발이 된다. 가뜩이나 또 이런 좀 무광 페인트라서 더 좀 그런 퍼포먼스 느낌이 강력하게 나네요. 네, 이제 AMG GT4도 쿠페 포매틱 플러스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AMG GT가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좀 고성능 세단이긴 합니다만 고출력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연된 안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오피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GT4도어 쿠페 같은 경우는 레이스카로도 쓸 수 있으면서 또 어떤 데일리로 가족을 태우고서는 그란투리스모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두 가지 컨셉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 GT63 4도어 같은 경우는 GT4도어 쿠페 63 같은 경우는 느껴지는 질감 자체가 얘는 확실히 좀 그런 데일리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완전히 좀 퓨어한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 재미를 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계기판이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좀 전에 보여드렸었던 253과는 또 다르네요. 얘가 지금 뭔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확실히 차가 길다 보니까 그런 무게는 느껴집니다. 돌아나갈 적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 할 적에는 특히나 좀 뒤가 좀 뒤뚱거리는 거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앞코 보는 거는 있습니다. 63S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 드리프트 모드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포매틱 플러스 시스템과 이 AMG 전자식 LSD 요게 적용이 되면서 디퍼런셜 락킹 가능해지면서 저희 운전자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빠르게 주행하시다가 오버스테이가 났을 때 난 밟으면서 미끄러지겠다 라고 하면 그때 일반 차량 디퍼런셜과는 좀 다르게 이 토크를 그냥 후륜으로 둘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드리프트 모드 같은 경우는 시속 130km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30km 이상 왜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가.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30km 이상에서는 포매틱 플러스 시스템이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속에서 후륜을 즐기셔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무게감이라든지 덩치는 느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좀 적응을 하면 던지고서는 방향을 잡아가는 이 성능은 뭐 워낙 말할 게 아니고 지금 635마력인가 뭐 그 정도 출력으로 제가 봤는데 자료상에서는 지금 앞차도 보면은 저렇게 좀 저게 아마 드라이버가 의도해서 뒤가 좀 슬쩍슬쩍 밀리잖아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무게감에서 브레이크가 또 보세요. 지금은 또 괜찮았네. 근데 이 제어 장치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지금 ESP 그 DSC는 끄지 못하게끔 아예 되어 있긴 합니다만 브레이크가 살짝 뭐라 그럴까 세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드라이버가 대체어를 미리 하게끔 하는 그런 좀 마진을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휘청휘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게에서 오는 거는 근데 무게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밸런스 잡기가 하중 이동을 정확히 알면 오히려 더 좀 섬찟한 그런 재미가 더 크게 와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지금 밀리면서 잡아요. 계속. 이 브레이크는 지금 살짝 일부러 제동을 늦게 가면은 이 벨트가 확실히 그냥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계속 삐삐삐거리는 소리 때문에 얼마 전에 탔었던 그 M8 쿠페하고 비교를 하면은 M8이 더 뭐랄까 더 날것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거는 얘가 훨씬 뛰어나요. 이 V8 트윈 터보 엔진은 그냥 아예 지금 안에로 지금 무슨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집어넣은 것만큼 소리가 거대하게 들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변속할 때마다도 이 호핑 소리도 그냥 퍽퍽 터지는 것 때문에 드라이버에게 이런 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꽉 찬 느낌은 전해주는데, 그냥 쭉 뚫고 나가는 느낌만 따지면은 M8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섬찟한 느낌? 그런 건 있습니다. 칼 같은 조향은 분명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M8은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잖아요. 퍼포먼스를 느끼면서도 그게 많이 정제된, 변속기는 근데 좀 더 거칠어도 될 것 같은데 매끈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운시프트 할 적에 좀 머뭇거린다기보다 운전자 의지대로 안 내릴 때가 또 있네요. 서킷에서 갖고 놀기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차. 좀 더 타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게 더 와닿을 것 같긴 한데, 핸들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무게를 갖고 노는 그런 재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짧지만 이걸로 마칠게요.